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 이걸 운영하는 라인 야후의 경영권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라인의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배경과 전망,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까? 지난해 11월 일본 메신저 라인에서 4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물론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요. 규모 자체로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쟁점은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는 위치, 즉 가입자 정보가 한국 서버에 있었다는 점, 또 운영을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맡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재발 방지책의 핵심도 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는데 운영사가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 최근 상황까지 오히려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진 그 지분 매각 요구까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영권 지분 문제는 운영사인 라인 야후 경영진이 협상을 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직접 나서서 100%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라인의 지배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요. 대주주는 A홀딩스라는 좀 낯선 회사입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합작 회사인데 지분을 딱 절반씩 갖고 있어서요. 네이버가 한 주라도 넘기면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는 문제 불거진 이후에도 지분 매각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네. 일본 언론도 정부의 관심이 메신저 가입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진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라인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쪽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메신저 라인의 일본 내 사용자 9,500만 명 넘고요. 그래서 막대한 개인정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일본인들의 일상적 소통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업무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이처럼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되는 이 발전 과정, 또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를 만든 이후의 성장까지 모두 네이버의 기술에 의존, 그래서 운영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메신저의 태생부터 네이버가 NHN이라는 이름의 기업이던 2011년 출시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새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네. 프라이버시, 그 인권 차원에서 다뤄지던 개인정보가 기술이 발전하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산업 또 안보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 이런 사실이 이제 낯설지가 않거든요. 네. 라인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매일 또 매시간 쓰는 메신저의 특성 탓에 이 금융, 결제 서비스, 또 개인의 더 민감한 정보와 연결될 잠재력이 있고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2억 명 가까운 이용자를 가진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알고 있던 기술 의존을 일본에서 새삼스럽게 제기한 배경을 이 여러 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지분 조정까지 요구한다면 이게 맞는지는 저도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의 틱톡 제재 같은 사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틱톡은 10대, 20대들이 즐겨 쓰는 소셜미디어잖아요. 네. 자, 이게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미국 내 사용자가 1억 5천 명에 이릅니다. 그래 이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사용 금지, 또 계정 삭제 강제 명령에 이어서 최근에는 아예 미국 내 사업부를 미국 자본에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효된 상황입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의 공통점 말고는 그런데 이 두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아주 분명하죠. 중국은 정부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통제하는 그런 체제고 미국과 관계에서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전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요, 개인정보 보호를 안보 이슈로 접근을 하고 하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이걸 정당화하는 명분이 된다는 점 유의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라인 야후의 경영권 문제 짚어봤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